사실은 목사님 다 훌륭하시고 또 뭐 선교사님 또는 교수님들 같이 참석해서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목회신학연구원하고 실천신학연구원이 있는데 그 실천신학연구원에 지금 한 이벤트로 이제 그 특별 공개 강좌를 마련을 한 겁니다. 크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뜻 있는 분들 오셔서 같이 디스커션하고 좋은 인포메이션도 정보를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이자고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우리 그 모임이 목회신학연구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우시원 목사님, 여기 목사님들이 또 거기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앞으로 뜻이 계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실천신학연구원하고 목회신학연구원은 그 각각 그 하나의 그 데어리틱한 거, 그러니까 이론적인 목회신학에 관한 거 하고 또 여기 실천신학에서는 이제 그 프랙티컬한 거. 그래서 지난번에 강에서 이거 워크샵을 일기생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나가면서 우리 목회자 되시는 목사님들과 더불어 셀프 디벨롭먼트가 좀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신학연구는 제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노용식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목사님이 갑작스레 만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저를 들고 시작을 좀 하자고 하도 요청을 해서 처음에는 그 목사님 댁에서 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을 놓고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 양반은 참 존경하는 것이 공부에는 배우는 데는 누굴 못 당합니다. 뭐 하여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데는 공부하고 싶어 하시고 연구하고 싶어. 이건 뭐 그만 후배한테도 배우려고 그러고 상당히 좋은 경향이죠. 그런 분이라 그 시작한 지가 지금 11년째 됩니다. 지금 끝이지 않고 우리가 그때 이제 처음부터 조금 바르고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조인한 분이 우리 전효성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우리 김영환 목사님은 한 3년 된 것 같아요. 조인한 지. 그래서 지금 아주 재밌게 잘 해나가고 거기에 디스커션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서로 좋은 정보와 인포메이션, 또 나의 지식들을 이렇게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니까 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두 분, 김영환 목사님이나 한 목사님하고 상의하시거나 아마 조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거의 안 하고 저희들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아무나 영입하지 말자는 그런 원칙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잘못하게 그 모임이 자꾸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뭐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진정으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 그리고 겸손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들 열심히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조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라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리더십 디벨롭먼트에 대한 강의를 요청을 했어요. 우리 쪽에서 물론 다른 것도 말이 있지만 일단은 리더십 디벨롭먼트 리더십 개발에 대해서 제 자신이 사실은 강의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가르친다는 것은 꼭 뭐 다 목회를 잘해서 뭐 목회학을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르치면서 자기도 노력을 한 것 뿐이지. 그래서 리더십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물론 디민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하고 했지만은 이제 따로 조금 생각한 것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첫 번째 그 인트로덕션에서 존 맥스웰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아실 거죠? 잘 아실 것입니다. 맥스웰은 리더십 익스퍼트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리고 스피커, 코치, 그리고 많은 책을 쓴 그 저자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1900만 권이 풀렸다고 해요. 전 세계로.
그 양반이 썼던 그분이 쓴 게. 그리고 인조이라고 하실 겁니다. 인조이 미니스트리 또는 그 맥스웰, 존 맥스웰 컴퍼니가 있고 이큐브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500만 명의 리더들을 추행을 시켰다고 그래요. 이건 뭐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게 국내에도 뭐 그 리더십 강의를 뭐 나이로서 다시 말하면 저 다양하게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만 말씀드리면은 아마 가장 유명한 그 기업들 포춘 있죠. 그 경제지 포춘이라고 잡지. 거기에서 선정하는 그 500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가서 전부 강의를 해요. 이 양반이. 그뿐만 아니고 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미국 할 것 없이 하는데 국제적으로는 그 인터내셔널 거버넌먼트의 그 리더들 많이 하고 또 각 기업 회사들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밀리터리 아카데미라고 아마 그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내셔널 풋볼 리그라고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UN, 유나이티드 네이션에서도 강연. 이 양반 아주 뭐 다방면으로 하시더라고요. 뉴욕 타임즈지에나 또 월스트리트 저널 또는 비즈니스 위크 베스트에서는 베스트셀링 오더 다시 말하면 그 저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책 3권이 있는데 그 3권이 각각 100만 부씩 팔렸답니다. 이건 뭐 저도 사실 뭐 한 10,000부만 팔려도 비즈니스가 되거든요. 책 팔아가지고 저는 책을 여러 권 출판을 했는데 비즈니스 그냥 아주 가난합니다. 비즈니스 잘 못해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근데 이분이 3권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The 21 Refutable Law of Leadership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이게 오늘 우리가 할 내용 중에 서론입니다. 그리고 The 21 Century가 되겠죠. 21 Indispensable Qualities of the Leader. 이 3가지 책을 썼는데 각각 100만 부 이상씩 팔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이 존 맥스웰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그분이 목회하던 샌디에고의 스카이라인 그때는 메소더스트 처치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처치로 바뀌는 모르겠어요. 그 처치에 가봤더랬어요. 거기 갔었고 그분이 운영하는 그 인조이라고 하는 미시리 그 사무실도 가서 찾아서 가가지고 이제 그 머트리얼 같은 것도 가서 얻고 뭐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직접 강의는 못 들어봤습니다. 어쨌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상당히 엑셀런트한 거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고 기업이고 각 공공기관 뭐 이렇게 굉장히 강의를 하시고 세미나 하시는 분인데 물론 그 중에도 아시는 윌러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아시죠? 저 시카고에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윌러 크릭 처치라고 하나요? 윌러 크릭 처치. 그 처치의 그 목사님하고 여기 샌들백 목사님하고 다 강의들을 많이 하지만은 이분은 조금 컬러가 좀 달라요. 그리고 상당히 애캐데믹합니다. 두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프랙티컬한데 이분은 아카데믹해요. 그러면서 아주 산뜻해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2부로는 제가 마련한 리더십, 특별히 그 비전 드리븐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로 좋은 말씀,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다른 모임과 달라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냥 이렇게 굳어가지고 강의 듣는 것만이 아니고 도중에도 막 그저 디스커션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요 첫 번째로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있는 그 리더를 개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또 하나의 인간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 그것이 얼마나 그 색깔이
어떻게 다른가 또는 얼마나 그 리더에 대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는 각자 다르겠지만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리더가 있다는 겁니다. 리더라는 건 리딩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는 얘기죠. 이 리딩 프로세스는 인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첫째는 자기에 관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자기의 모든 액션을 다 취하도록 리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들을 리더하는 액션을 취한다고. 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구나 다 자기의 리더의 모습이 있어요. 그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를 개발하지 아니하면 자신 컨트롤이나 자신 핸들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매니지멘트 하는 건 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리더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존 맥스웰의 아주 핵심적인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리더십에. 자, 보시면은, 리더십이라고 할 때 이 양반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은 개발되는 것이지, discover,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리더십을 발견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 리더십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던 사람도 있고 이런 전제가 붙게 돼요. 그러나 개발한다고 하는 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리더십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얼마나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디벨롭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리더십이 빛이 나고 안 나고 또 더 크게 역할을 하고 못하고 그런 이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진실로 본 리더라고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본 리더는 타고난 리더입니다. 타고난 리더이 천생적이라고 해요. 천례적인 그런 리더. 예, 이런 리더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앞으로도 나타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뒤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게 되면 천례적인 그런 리더라고 해서 무조건 리더십을 절대적으로 발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해야 되는데 하나는 환경이 따라줘야 돼요. 시대가 따라줘야 됩니다.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영웅이 나타날 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영웅을 낳느냐 영웅이 시대를 낳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는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때를 잘 만났어. 시대를 잘 만났어. 그 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리더가 됐고 대통령이 됐고 그 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개발 시대에 개발 독재면서도 개발을 했고 그 시대적인 이제 영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대가 맞춰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영웅을 보통 영웅 또는 소영웅이라고 대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영웅이라고 할 때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영웅이라고 해요. 시대를 창조해 나가는 영웅이라고 합니다. 때를 자기가 만들어 나간단 말이죠. 우리 인간 개인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시간에 매여가지고 타임 매니지먼트를 못해가지고 시간에 쫓기고 막 시간을 오버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모임 있을 때에 대개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세밀한 사람들은 인타임에 되고 인타임. 그러나 이제 아주 또 정확한 사람들은 온타임에 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저 컨트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은 애프터 타임에 이렇게 또 오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거 전부 틀리거나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의 성격입니다. 많이 성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그 타임 매니지멘트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리더십 개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시간을 만들어내 나가라는 겁니다. 없는 시간을 창조하라. 이게 창조적 하나의 그 어떠한 리더십 개발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창조적인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줬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게 되면 인간이하고 짐승들 한번 보세요. 비교해보면 당연합니다. 짐승들은 뭐 몇백 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고대 몇만 년 전에도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짐승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물을 파고서 자기 집을 가지고 삽니다. 새들 보세요. 네스트를 질 때 그저 뭡니까 둥지를 질 때 똑같이 집니다. 지금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게 뭐 창조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 보세요. 동굴에서 다 살던 인간이 머리를 자꾸 개발하고 창조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렵실에 와가지고서 이제 뭐 초가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살다가 그 다음에 토막집 짓고 살다가 또 개화집 짓고 살다가 지금 맨션 짓고 살다가 지금 와서는 스마트 하우스에 살지 않습니까? 모든 뭐 컴퓨터라이제이션 된 그 아주 첨단 기술이 지금 저거 된 그런 데 살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지금 뭐 한국에도 가보니까 뭐 보통 이걸 누르는 거 보통이고 그냥 말로다가 보이스로 문 열려라 하면 열린다고요. 그렇죠. 옛날에 열날에 참깨 그거 도깨비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 거라는 얘기죠. 이 과학의 발달에 대해서 뭐 저도 컴퓨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전에서 목사님 또 엄청나게 또 잘 아니까 이 다음에 컴퓨터 배우실 때 많이 좀 들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쓴 그 사이버에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은 7세대 컴퓨터에 와 있다는 거죠. 세븐스 제너레이션. 지금 목사님도 이거 가지고 자판 두드리라고 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애플에서 나오는 거 뭡니까? 또 아이폰 같은 거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스크탑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블릿이 나왔잖아요. 태블릿이 나와가지고 막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포 뭐 갖다 나와요. 그게 나오는데 이 컴퓨터라이제이션 될 때 벌써 7세대 되게 되면 우리 그 전에 토론도 많이 했는데 우리 정신, 마음, 영혼까지 카피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시대가 온다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 시대를 가서 퀀텀 컴퓨터라이제이션, 퀀텀 컴퓨터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 시대가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거든요. 물론 바이오 컴퓨터라든지 뉴로 컴퓨터 같은 건 벌써 복제하는데 벌써 다 사용돼가지고 지금 벌써 그 시대에 막바지가 있거든요. 저번에 집채만한 아시다시피 그 진공관 가지고 하는 1세대 컴퓨터 가지고 했잖아요. 큰 거 가지고. 지금 어딥니까? 저기 벨기에에 있는 그 비스트라고 하는 컴퓨터. 그 지금 많이 개발을 해놓긴 했지만 그 집채 같은 컴퓨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컨트롤하는 그런 하나의 네트워크 많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원월드 거버먼트를 형성해 나가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간은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꾸 개발을 해요. 과학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고, 성경을 보면 지식이 발달되고, 그렇잖아요. 과학이 발달되고. 간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창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그러나 to stay on top. 그러니까 그 정상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natural leadership을 natural leadership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그 본래의 그 리더십 성격 있잖아요. 그러한 성격들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리더십 캐릭터리스틱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좀 다르지만은, 가지고 있는 그걸 자기가 개발해야 정상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연예인들 올라갈 때 길을 쓰고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올라갔잖아요. 연예인들 항상 스트레스에 이제 아주 시달리는데 그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그 개발하거든. 특별히 개그맨들 한번 보세요. 밤잠 자지 않고 훌떡훌떡 자다 말고 이래가지고 그냥 머리를 짜가지고 누굴 웃기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어 창출하려고.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working with thousands of people's desire, also becoming leader.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분의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조한 맥스웰은 수천 명의 그러한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봤는데, 그렇게 봤는데, 그들이 모두가 in one of four categories of levels of leadership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네 카테고리의 레벨 그 중에 하나에 속해 있더라.
그래서 그 네 가지 레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리더들이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리더는 리딩 리더입니다. 엑셀런트 리더라고 해서 조금 쉽게 말하면 본 리더 같은 겁니다. 타고난 리더예요. 이미 벌써 천례적으로 자기가 그 재질을, 그 자질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본 리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본 리더하고 내추럴 리더하고 본 리더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본 내추럴 리더는 이미 그 속에 내추럴한 그 본래의 리더십이 있는데 겉으로 익스포즈가 아직 안 된 그런 상태를 이제 내추럴 리더. 그래서 그걸 개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개발해서 밖으로 이제 익스포즈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본 리더로 아주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거 약간의 차이고 개념상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거의 비슷한 거. 그럼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has seen leadership model throughout 일생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리더십 그걸 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사람 그걸 보아왔고 그 다음에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더 가중된, 더 부과된 그 리더십을 배우와 온 사람입니다. 여기 has been, has seen, has learned는 이게 뭐냐 하게 되면 퍼펙트거든요. 그래서 퍼펙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계속해서 봐왔고 배워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has self-discipline to become a great leader.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그렇죠? 아주 특출하고 위대한 리더가 되기를 위해서 셀프 디스플린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 네 가지 조건 중에 세 가지만 맞으면은 이 본 리더에 해당이 된다. 요런 타입이 하나 있다는 거, 이런 레벨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레벨은 뭐냐 하면 learned leader. 이건 아시다시피 교육으로 되는 그런 리더죠. 그렇지, 트레이닝으로 돼서 훈련으로 된 리더죠. 죄송합니다. 리딩 리더에서 2번이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죠? 어떤 2번이요? 저 리딩 리더, 지금 이미 하신 2번. 일생을 통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리더십,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리더십을 계속 주시해서 보아온 사람이 관찰하는 사람. 그 관찰하고 깨달은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리더십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죠. 그 모델을 계속 보고 배우는 그렇지. 그걸 이제 계속 보고 그걸 깨닫고 자기가 이제 모델로 앞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리더. 상당히 천례적으로 리더십의 그 성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특별한 성격이 있는 사람. 가만히 있질 않고 본래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그것이 밖으로 익스포저 되는 모든 것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아오면서 디벨로프 시키고 배운단 말이에요. 이런 리더를 말하는 거죠. 성경의 그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죠. 모세 예, 그렇게 모세가 이제 모델이 되고. 그럼 3번하고 좀 어떻게 다른지. 어떤 3번이요? 거기 3번 has learned, added leadership. 일생을 또 트레이닝을 통해서입니다. 이거는. 아니, 트레이닝.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러니까 훈련이죠? 훈련을 통해서 거겠죠. 점차적으로 학교고 하나는 리더 밑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는 그런 거를 자기가 배워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엑셀런 이 리딩 리더도 역시 본이 됐지만 결국은 이 2번, 3번, 4번은 다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자기 안에 있는 걸 자기 안에 있는 리더십의 성격을 자기가 계속 디벨로퍼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람 둘이 모이면 그 중에 하나는 리더잖아요. 근데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저 같은 사람이 가끔 나온다는 얘기죠. 또 이제 아이보리. 김영하 목사님이 또 무슨 조크를 할 때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쪼크를 받아서 남겼습니다. 자, 런드 리더예요. 런드 리더. 런드 리더는 그 에듀케이션이고. 이거는 이제 교육하고 훈련해서 되는 리더입니다. 헬스 리더십 모델로. 그럼 비슷하지요? Most of Life. 그러니까 생애의 대부분, 이게 모델, 그게 만들어진 그러한, 리더십을 보아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건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거고 비슷한 것들이 많지요. 그 다음에 2번은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3번은 또 그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셀프 디스플린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가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세 개를, 쓰리 콜라리스, 그러니까 세 개의 그 자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런드 리더라는 거죠. 두 번째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레이턴 리더예요. 레이턴 리더는 조금 바꿔 말하면 포텐셜 리더예요. 리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리더의 잠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모델된 말이죠. 그런 그 리더십을 아주 바로 근자에 발견한 사람, 본 사람이에요. 계속 보아온 사람이 아니라 근래에 갑작스럽게 발견한 그런 사람이에요. 레이턴, 그는 속에 잠재만 하고 있다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그걸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is learning to be a leader through training. 트레이닝을 통한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배웁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면 has self-discipline은 똑같아요. to become a good leader. 좋은 리더가 되기,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self-discipline 하는 거죠. 이것도 세 개가 다, 세 조건이 다 맞아야 이런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되면 레이턴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세 번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밥을 안 먹고 빨리 죽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이유를 내셔. 이유를 내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해당이 안 돼? 나머지 또 오겠지 뭐. 해당이 안 한다. 아무 페이지로. 옛날부터 뭘 리미트 강의하면 리더리 있어요. 리미트 리더리 있다고. 리더 돼봐야 외로워요. 조금 참으시라고 끝까지. 그냥 근데 그저 목사님 같은 분이지 우리가 리더하지. 그래요 말이야. 완전히 뭐 뻥이 돼버리네. 리더는 외로운 법이요. 예. 근데 여기 그 셀프 디스플레인이요. 예. 이게 그 인본 네이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디벨롭 되는 겁니까? 그 디벨롭 되지요. 그런데 리딩 리더하고 다른 거는, 리딩 리더는 선천적으로 디벨롭, 셀프 디스플린 하는 요소 또는 그 좋은 그 요소들이 많지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 잘 됩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내가 IQ가 아주 엑셀런트한 사람은 자기 개발하는데 굉장히 빠르잖아요. 공부를 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주 IQ가 한 80점 정도 된 사람은 아무리 가르치고 셀프 디스플린 해도 이게 개발이 늦어지는 거예요. 발전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IQ에 약하다고 또 실망들 하지 마시고. IQ가 얼마나 되는데 저도 IQ는 약합니다. 근데 저 좀 사이드로 좀 나가가지고요. 왜 우리가 리더가 돼야 하고 또 리더를 지향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면으로 자본주의적인 리더가 돼야 된다는 어떤 생존 경쟁적인,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그게 아닌가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높은 자라고 그러고, 근데 이 맥스웰 이 사람 책을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이 요즘의 그 경제 사회 요런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리더십의 이런 이야기가 어떤 면으로 경쟁 사회에서 이겨서 리더가 돼야 되고 한 사람은 팔로워가 돼야 되고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신앙적인 거하고 너무 맞지 않지 이제 않느냐. 뒤에 저 제2부에 가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리더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태도에 많이 어떤 입장에 기울어져 있느냐 그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목회를 해도 그 필라소피 오브 미니스트리, 그 목회 철학에 있어 프린시플, 성경적인 원리에 많이 오리엔트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성경대로 뭘 하려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스트레지드, 그 메소달라지 있잖아요. 미니스트리, 메소달라지 오브 미니스트리라고 나옵니다. 그 면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스트레지드,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현장, 미니스트리 필드를 중점으로 항상 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빛난 거를 자꾸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스타팅 포인트를 시츄에이션, 컬처 또는 미니스트리 필드 또 그 상황이죠. 이런 것에서 출발하게 되면 결국은 빗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전 목사님이 우리 목회 신학연구원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가가지고서 강의를 같이 하셨는데 한국에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제 얘기는 이제 실례가서 안 하지만은 그분이 아주 실력도 있고 영서 공부 많이 하고 영어도 유창하고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인 그 신학교에서 아주 이름 있던 그런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를 하냐 하게 되면은 그 크리티시즘, 하이어 크리티시즘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이어 크리티시즘은 고등비평 아닙니까? 고등비평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 cultural background라든지 genealogy 또는 etymological approach 뭐 이런 것들 그 어원학적인 접근 또는 언어학적인 접근, 민족적 또는 문화, 풍속 그때 그 다음에 근동의 역사 이런 걸 굉장히 연구해가지고 아주 박식하거든요. 거기가 완전히 정신을 거기다 다 뺏기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식이 더 많은 성경보다도 이 말을 오니까 이걸로 자기의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성경을 자꾸 이용하고 또 끌어다 붙이고 아니면 맞지 않으면 이건 틀렸다 해서 뭐 잘 몰라도 목사님 얘기 그대로 하면 그래가지고 비평하면서 이 성경 찢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되는데 그게 이제 고등비평하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게 참 심각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아마 The History of Gospel Criticism이라고 복음 비평사 신약 비평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등 비평 크리티시즘에 가게 되면 이제 하등 비평 고등 비평 나오잖아요. 고등 비평은 그런 시츄에이션이나 그런 하나의 다큐멘테이션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나 하등 비평은 왜 문장, 그 언어, 또 본문 비평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너무 거기에서 지식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디펜스할 수 있는 어떠한 디아라지컬 하나의 그 시스템 또는 그 디펜스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체계가 없으면 오면 자기의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쓸려 들어갑니다. 결국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헛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아주 위험해요. 우리 그 후배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총신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웨스트민스터에서 THM, PhD 다 해가지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세미나 하게 되면 그 합덕적 계통에서 이름을 날려요. 그분이 최근에 논문 하나 쓴 걸 보여줘서 내가 보고서 봤더니 이건 전혀 아니더라고 또.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준 사람 보고 이거는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아마 철학적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의 스트럭처 어프로치 하는 방법을 가지고 쓰게 되면 거의 80~90%가 엉뚱한 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타라지칼 어프로치라 해요. 타라지칼이라는 건 존재론적 어프로치라 해야 되는 성경 바이블이라는 걸 또 하나님이나 바이블을 정확하게 앱솔루트 하는 것으로 딱 정해놓고 이걸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스타팅 포인트를 잡아서 연역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전부 구인화법 사용하는 사람들은 possibility야 하나님도 possibility, probability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이거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 있다.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보자. 이렇게 연구하는 게 그 필라소피컬 메소달라지거든요. 철학적 방법은. 이런 스트럭처를 메소달라지를 하게 되면 영락없이 하나님이 이게 흔들려가지고 이상한 하나님이 되든지 없다고 하든지 그래서 뭐 데이즘 또는 또 디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또 엉뚱한 신이 돼버리고 칼 발트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빗나가잖아요. 아주 공헌을 많이 하고 크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이고 그때 당시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인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자원 그런 거 얘기하던 딴 데로 나가니까 리더십으로 들어갑시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리미티드 리더입니다. 리미티드 리더는 이건 제한적인 그런 리더. 이 사람은 리더들에게 익스포저 조금 됐거나 아주 익스포저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리더가 아닌 것 같다. 리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이 안 돼 있는 사람. 그게 조금 돼 있거나. 또 하나는 리더십 트레이닝 하는 거에도 이 사람은 노출이 안 돼 있다고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어떠한 리더가 되기를 열망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원하긴 있어요. 원하고는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리더는 뭐냐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리더로 리더고 약간 보이더지만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이면서 리더십 트레이닝에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리더십 트레이닝에 이렇게 조인한다는 얘기는 이 리미티드 리더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포텐시얼 리더라든지 아니면 리딩 리더의 리더십이 있고 그 속에는 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그 맹물을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더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모두가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The Great Leader. 그 위대한 훌륭한 리더는 어떠한 리더냐 할 때 요거를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요거 하고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제가 리더 상에 있어서 가장 아주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격을 말한다면 비저너리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패스트도 비저너리 패스트, 비저너리 미셔너리 이렇게 이제 비전이 있는 그런 리더십. 물론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끈다 또는 뭐 지도한다 이런 건데 아마 아시다시피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이 우리 그 교단의 그 전에 오카는 목사님한테 굉장한 아주 호평을 받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러고 막 굉장히 그랬어요. 왜냐하게 되면 이런 그 스트레지드 전략에 많이 이렇게 오리엔트가 돼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잖아요. 제가 20몇 년 전에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한 50개, 70개씩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짓기 전에. 그래서 거기도 수십 번 갔다 왔습니다. 또 이 근처에 있는 미국의 그 하나의 그 뭡니까 그로잉 처치라고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전부 제가 리서치를 했다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유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래 대회에 보고 나오면은 그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마당에 쭉 이거 뭐 텐트 해놓고 이런 거 쫙 해놓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시어핑합니다.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은 어느 프로그램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프로그램에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시어핑을 전부에 등록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조인을 별 프로그램이 나 있어요. 제가 교회 성장학 책에는 그 프로그램이 거기에는 프로그램 그 이름들이 그 종류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별게 다 있어요. 뭐 그건 뭐 마약 뭐 드럼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말하는 뭐 호모 섹슈얼 그런 거 없는 게 없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전략에 오리엔트 되다 보니까 오카는 목사님의 눈에 비친 거는 보급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방법을 많이 쓰니까. 인간적인 어떠한 스트레지 전략을 많이 쓰니까 이게 이제 그런 그 이제 두 가지를 앞으로 이제 우리 같이 디스커스를 하면 좀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세드리백 교회에서는 이제 그 말하기를 여러 가지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요소가 있고 그러한 그 리딩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서브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the purpose driven church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purpose driven life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생활이 이끄는 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는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고 그 다음에 생활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게 나왔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맞아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저번에 그게 먼저 나왔어요. 그 책이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그거 제가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전부 요약해가지고 책에도 전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런 건데 그분의 얘기가 일리가 있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나 사람이 누구 어떠한 뭐든지 리딩을 할 때는 어떠한 그 서브젝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목적을 주로 놨는데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하기 위해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로 자기는 피고를 타깃을 잡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게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 말하게 되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 드리븐 처치가 있답니다. 프로그램이 이끄는 교회가 있고, 또 prayer 드리븐, 그러니까 기도가 이끄는 교회, 또 파이낸스 드리븐 처치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시스템에 따라서 시스템을 조직을 움직여가지고 하는 게 있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자기가 그 특별히 그 자기 탤런트에 맞춰서 그거를 가지고서 툴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전략이지 그걸 가지고 복음이다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평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 고신으로 해서 합동적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입니다만은
현실에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그 브로드 마인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전도할 때 제자들이나 같이 전도하다 보니까 이거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서 막 그냥 병자도 고치고 미니스트를 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그룹에 없는 사람들이거든. 전혀 생판도 한 사람,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 맛대로 저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데 이거 우리가 이것을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가만두어라 했어요. 그렇죠? 가만두어라. 그도 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니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해서 그 미니스트리의 그 익스텐션을 넓힌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는 상당히 좁았으면서 조금 넓은 상태에 있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상당히 브로드 마인드를 가졌어요. 왜? 여기 선교사들이 오면은 제가 계속 같이 커뮤니케이션 했거든요. 대구 다니면서 저 관광도 시키고 막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또 책을 통해서 세계권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국의 보수주의 너무 내로워요. 답답하다고 이게. 응? 근데 이것을 이제 바꿔서 말하는 개혁주의로 바꿔야 되는데 한국은 보수주의라고 하면 맞을지 몰라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건 상당히 거리가 먼 상태에 있었어요. 지금 많이 바꿔지긴 했습니다만은. 개혁주의라는 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변질하지 않고 시대 역사에 따라서 체인지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꿔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서 비전을 중점으로 두고서 리더십에 지금 전개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거 고기만 그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딴 거 하시려면 하세요. 전부 하시고 제가 그렇게만 준비했으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great leader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리더는 clear cut 비전과 그것의 리얼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이 있고 또 그 비전을 실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great leader라는 거죠.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요거 그 다음에 제가 2부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비전을 성취해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 단계가 receiving a vision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재단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첫 번째는 받아야 됩니다. 이건 세상적인 비전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visualization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confidence를 얻어야 되는데 이 비전이 자기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 비전이 자기 속에 꽉 차야 돼요. 비전에 미쳐버려야 됩니다. 비전화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visualization이에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아니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건 아이덴티피케이션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비전을 받아서 막 거기에 그냥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표출이 돼서 교인들에게 인플루언스가 나간단 말이에요. 임팩트가 간단 말이에요. 그 영향이 가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나와 똑같이 비전에 미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트레이닝 하이. 그렇게 돼서 내가 비전에 미치고 교인이 내 비전에 같이 미쳐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돼버리면 이제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액션만 남은 겁니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돼.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놓고 교인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교인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야 되는데 끌어들이기 위해서 먼저 주는 것이 모티브를 줘야 됩니다. 모티베이션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티베이션이 없는데 동기가 없는데 인발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기를 부여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볼먼트 다시 말하게 되면 거기 끌어들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participation 만든다고. 참석. 이 인발먼트하고 participation은 다릅니다. 뉘앙스가. 같은 비슷한 용어인데 달라요. 그러니까 인발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끌어들이는 데까지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제 처치 그로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participation은 끌어들여서 직접 자기가 참여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액티비티에 참여해서 같이 액티비티를 해나가는 거예요. 참석해서 같이 활동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다 이렇게 참여하게 해서 모빌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막 동력화 시켜야 되죠. 그렇죠? 막 그냥 움직여야 돼. 그래서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이게 성장이 된다는 거죠. 이거 제가 이제 이런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 패턴입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가 아닙니다.
교회 성장하기 인준된 지금 패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대신 여기서 꼭 주의할 것은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휴메니스트 같이 이렇게 인본주의적이 되면 안 된다. 휴메니즘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e Great Leader는 has the power of vision. 그 비전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비전의 파워에 대해서 쓴 유명한 사람이 조지 마르나가 쓴 책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냥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불러 조지 마르나가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여러분 아시던 그 Frog in the Kettle이라는 책 있죠. 그 주전자 안에 뭐라 그러죠? 개구리 그런 것이 아주 유명. 한국에 번역돼가지고 한국 번역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나왔어요. 교회가 죽어가는 그 이유라고 아마 그런 건데 왜 어떻게 죽어가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개구리를 갖다가 주전자에 놓고서 팍 끓이면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개구리를 주전자에 놓고 서서히 온도를 가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해서 마비가 돼서 죽어간다는 게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모티브나 또 무브먼트가 없고 잠자는 교회가 되면 죽어간다. Sleeping church is dying. 죽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그 조지 바르나가 쓴 그 책 중에서도 파워 오브 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책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안 가지고 오늘은 그 리더십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존 맥스웰거 하고 이제 특별한 리더십에 대한 거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나 하여튼 그분이 쓴 비전에 대한 그 파워 오브 비전에서 보게 되면 첫째가 비전 is clear cut. 그러니까 크레이 커트를 한 그런 건지 비전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로 비전은 current state 현재 상태에 더 앞서야 된다. 더 좋아져야 된다. 현재 상태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 비전 concentration on the future. 비전을 반드시 미래에 갖다가 집중시켜 줘야 된다. 비전은 앞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 보시기에는 비전 is from God.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보는 not the vision from man.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반드시 와야 돼요. 이게 아주 처음부터 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전이라고 하는 게 is a gift to leaders.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하나의 그 기프트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환경에서 말이죠.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뭡니까? 기프트입니다. 계속 와주는 기프트입니다. 그리고 6번 본 비전 reflect the realistic perspective. 비전이라는 게 하나의 영상이나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퍼스펙티브가 일부를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째 비전 is dreaming the most possible dream. 그러니까 아주 가장 가능한 꿈을 꾸는 것이 비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게 되면 비전 is built on reality. 그러니까 실제에 기초로 하고 실제에 자리를 잡고 실제에서 이제 빌트 세워지고 있는 거죠. 비전을 패스터 is a successful pastor. 그러니까 성공하는 목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얘기죠. 비전이 있는 목사. 비전알이 패스터입니다. 그 비전의 한 이그젬플 목사님 들어주실 수 있어요? 어떤 너무 방법에서 내가 어떤 잠을 못 잡겠거든요. 네. 비전에 대해서 이제 요 나올 때 이제 조금 더 설명하고 네. 후에 한번 질문하고 한번 있어서 좋은 의견들 나눕시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as realized What is definition of success? 그거에 말하면 또 강무설거집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한마디로 얘기는 가장 좋은 성공 사례라고 하게 되면 퀄리테이티브 그로스하고 퀀티테이티브 그로스를 함께 이루어 나간 게 가장 성공한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여기 저 크리스탈 캐스터 들어있잖아요. 수정교회. 거기 지금 목회가 끝이 안 됐잖아요. 그 파산이 안 되니까 지금 남한테 이렇게 서렌더 하려고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완전히 후에 가서 실패라고 하면 실패인데 그러나 그분이 양적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전체 다 실패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일부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전체적인 컴프렌시브를 이밸리에이션 한다고 그러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성공하려다 망한 사람이 끝난 사람이요.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를 통해서도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와서 말씀 들었으니까 그 측면에서 할 때는 우리가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거기하고 훌러의 페사리나 갱들 다시 말하면 뭐죠? 그 훌러 계통의 그 교회 성장 학파를 페사리나 갱이라고 해요. 그 전문 용어로 그런 테크니컬 텀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집례교를 중심으로 the first 뭐 베티스트 처치라고 저기 어디죠? 저 유명한 그 폴웰이라고 하는 사람, 폴웰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저 중부 중동부에 유명하잖아요. 그 큰 제일 천재입니다. 거기가 이제 로컬 처치 스타일로 이제 교회 성장의 모델이고 그쪽에서 일어난 게 이쪽이 이제 그 인터내셔널 하면서 미션 필드 있죠.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교회 성장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 패러다임을 만들어 온 거예요. 이 영향을, 이게 훌러 신학교죠. 이 영향의 피로 와그너. 그 전에는 물론 메카브런이지만, 그 피로 와그너가 하는 그 교회 성장학, 훌러의 교회 성장학이 한국의 양적 성장에 엄청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기에 일부 조금 가미한 사람이 슐러고요. 라바 슐러고. 왜냐면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이 양반 그거 아닙니까? 파시비드 싱킹이라고. 그게 본래는 이제 그 전에 누구죠? 노만 빈셀 박사가 왜 매스컴을 그 전에 텔레비전이 아니고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디프레션 된 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걸 그냥 이렇게 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그분들 또 많아요. 라버트 슐러, 라버트 모랄, 라버트 많습니다. 여기저기, 그 캐리스마틱 무브먼트 하는 캐서린 쿨만이라든지, 요새 비정상적으로 하는 거 지금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베니 힌이라든지 말이죠. 또, 여기 비니아드 처치 여기 있었잖아요. 존, 윈버. 슈아님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강의도 많이 갔어요. 제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볼 때 무조건 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건 무리고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정말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리 워렌이 밸런스드 미니스트를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 균형 잡힌 목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말은 좋은데 자기 스스로가 못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제 평가로 봐서는. 한쪽 면은 성공했어요. 이 한쪽 면이 약한 거.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마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는 개인 하나를 놓고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다. 그럼 굉장히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인텔렉츄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이쪽이 이모셔널하고 스피리추얼한데 약하잖아요. 되게. 교수들이 되게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유선 박사한테 제가 가서 이 두를 겸한 리더는 없습니까? 그런 패스터는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오래전 얘기지. 그때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있긴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누굽니까? 대진 않으면서 몇 사람이 있지 그러더라. 그런 얘기하면서 저보고 권하기는 뭐하러 공부하려고 그래? 뭐하러 자꾸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공부해야 목회를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더니만 아이고 지식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와서 말을 딱 하고 말더라고. 그러니까 목회가 좋다는 얘기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은 여기 굉장히 그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 이 선교회하고 연관에 대한 한국 큰 미션 그리고 학교를 크게 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한 그분이 언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왔더니만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 훌러 신학교 그 디아치칼 스쿨에 보내라는 훌러 시키다가 가만히 생겨서 안 되겠어서 데려와가지고 목회를 시켰다고 해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박사 또는 가르치고 하는 거 그래도 목사는 목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anyway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것만 하고 요거 끝나고 일부를 마쳐야 되는데 비전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첫째는 이제 컨셉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컨셉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전 오브 맨 프롬 갓, 하나님으로부터는 비전이 있고
그 다음 philosophy, 이거는 principle이죠. 하고 strategy, 이거는 methodology,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다이아그램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전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마 그림을 보시면 너무 아마 선명하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비전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밖으로 표출되지 아니할 때는 비전이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 컨셉, 아이디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그 안에 컨셉으로 있던 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나타날 때 비로소 비전이라고 합니다. 왜?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이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아이디어 또는 컨셉,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보여주는 순간에 비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지 않는 비전은 크리스찬 비전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 비전 말하는 건 뭡니까? 자기 안에서 나오는 비전, 이성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깨닫는 비전이에요. 전혀 인본주의적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인간 마음속에 인본주의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는 전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오히려 버림했지.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면서 쭉 보게 되면 뭐 지도자들 뭐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아브라함도 뭐 비전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직접도 보여주고 꿈으로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깨닫게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줘가지고 그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애굽에서부터 벌써 가나안 복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기 지도자에게만 이것이 보여주는데 지도자도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뭘 보고 합니까? 막 자꾸 물었잖아요. 이게 비전이라는 건 딱 내게 보여주면 첫 번째부터 클레어 컷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명한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게 되면 이것이 내가 계속해서 뭡니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뭐 성경을 보고 하는 중에 이게 점점 이게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비전이. 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클레어 컷 비전이 되면 이때는 요지부동입니다. 이때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딱 그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실현되느냐 할 때는 두 가지 이제 요소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프린시플이에요. 비전에 대한 프린시플이에요. 또 하나는 비전에 대한 메서달라집니다. 비전의 원리가 뭐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비전의 그 전략이 뭐냐. 이 두 가지. 반드시 두 가지. 그 다음에 프린시플이 우리 미니스트리에 나타나는 것이 필라소피 오브 미니스트리입니다. 목회 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회 철학을 뭐 정한다 그러잖아요. 목회할 때. 그 목회 철학이 뭔지도 모르고 정하게 되면 게 자기 우왕좌왕한다고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컨셉으로부터 비전으로 프린시플로 온 거기 때문에 이걸 이 루트를 알게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컨셉으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포트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데로 나가는데 마냥 내가 그냥 뭐 필라소피 미니스트리에서 자기 목회 철학을 딱 세워놓고 그런 게 없어 놓으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요리해 나가려고 그렇게 방법을 써나가려고 한다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 한쪽으로는 메서달라지 방법론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어떠한 것을 실현하라고 주실 때는 원리와 방법을 같이 줘요. 꼭 같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라 해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해놓고 마치 그냥 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방법을 전부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뭐 성막을 짓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뭐 거기 어디까지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는 방법 하나하나 인도하셨다고, 지도하셨다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으시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내게 그 비전의 원리를 주시면 비전의 원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같이 와서 방법론에서 우리가 방법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론에 의해서 strategy for ministry, 그러니까 목회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목회 전략을 세우는데 이 목회 전략은 이쪽 왼쪽,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필라소피 미니스트리, 다시 말하게 되면
목회 철학과 목회 전략은 쌍벽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 어느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목회, 뭡니까? 원리가 만약에 소홀히 되면은 이건 세속화돼 버립니다. 전략만 가지고 하다 보면 자꾸 인간만 못 쓰기 때문에. 또 전략이 없는 프린시플은 어디로 나갈지를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어떤 일을 지금 액션을 취할지 모른다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두 바퀴 수레바퀴 모양으로 이게 같이 나가야 됩니다. 요것이 합쳐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 리얼라이제이션입니다. 그 비전, 앞에 있는 비전이 이제 현실로 리얼라이제이션에 실현화되는 거란 말이죠. 요런 하나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머리에 놓고 항상 뭘 하든지, 물론 이 목회에만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선교든지 자기 하는 미니스트리 또는 실상, 일상, 생활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얘기를 성경에 보셨죠? There is a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러잖아요. 그게 비전이 없는 백성을 망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세워놓고 내가 비전이 없을 때 내 목회도 죽고 내 생활도 죽고 내 모든 것이 다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비전, 이 참 비전이 트루 비전이에요. 이게 뭐 그냥 false 비전이 아니라 트루 비전이니까 이 트루 비전을 잡고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리얼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이렇게 놓고 비전을 이끄는 그런 뭡니까? 비전이 이끄는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지금 1시간 좀 안 됐었는데 조금 쉬었다가